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자, 우리바이오가 생각보다 오늘 갭이 안 뜨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고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금이 나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일신바이오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놈이 한호가 위까지만 또 딱 떨어지고 그냥 가버리네요. 체결됐다 하면 지금 벌써 절반 물량 익절을 했을 상황인데, 자, 매수가 됐다면은 벌써 3%에서 4% 사이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요거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자, 일단은 일신바이오는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턱성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 물량 방금 스쳤는데 체결이 또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이 나와버리네요. 오전에 일신바이오도 한호가 위에서 체결이 안 되고 반등이 나오더니 자, 이 종목도 또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결국 그냥 위로 상승이 나와버리네요. 자, 제가 매수가 물량 대놓은 자리에서부터 현재 5%가 넘게 상승이 나왔죠. 자, 이제 이거는 떨어지는 건 저는 매수하지 않고요.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덕성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두 종목 매수가를 바로 한호가 위에서 또 매수가를 스치면서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오전 일찍 좀 수익 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을 놓쳤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분노의 매매를 하면서 여러 종목을 또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바이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는 이틀 전에 여기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상한가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시초가의 절반 물량 매도를 하고 또 홀딩을 절반을 해서 오늘 한 차례 더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은 좋을 거라고 좀 기대를 가졌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시초가 갭이 0.5%밖에 안 떴죠. 자, 그래서 제가 시초가에 이거를 다 던졌습니다. 갭이 약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시초가에 매도를 했더니 얘가 또 엄청나게 상승을 줬죠.
자, 이 상승분을 갭으로 줬다면은 제가 또 따뜻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인데 갭을 주질 않고 아래쪽으로 흔드는 이 한 차례 3분봉 동안 흔드는 구간을 가진 이후에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무려 25%가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불과 한 10분 차이로 저는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10분 후에는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앞에서도 이렇게 3연상에 들어가면서 강하게 시세를 줬던 놈이기 때문에 끼가 있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상승 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우리바이오는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일신바이오를 매매 대응을 좀 했었죠. 자, 이 종목이 제 매수가를 스치면서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한옥가 위에서 반등이 나왔나요? 제가 바로 한옥가 위로 올려서 매수되기를 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자, 매수 체결이 됐다면은 분할로 한 70% 물량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 7%에서 10% 구간에서 매도를 했겠죠. 자, 18%가 넘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수익을 좀 내질 못했고요. 자, 오후장에 얘는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이제 투매가 떨어졌죠. 야, 이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이 분할로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수익 줄 때 좀 짧게 수익을 내고 좀 마감을 했어요. 오후장에는 이신바이오는 투매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이고요. 한 차례 더 하락을 주고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을 줬죠. 물론 종가상으로는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일봉상으로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또 만들어졌죠. 물론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 매물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자, 어쨌든 매물대 안에 있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가 무려 9천억이 터졌습니다. 1조 가까이 터진 이 거래가 막대하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화이자 관련한 이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였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신바이오 매매는 좀 마쳤고요. 제일약품과 라파스라는 종목도 좀 매매를 했어요. 자, 제일약품도 마찬가지로 화이자 관련 주식이고요. 자, 이 종목은 분봉상 오전에 어제 만들어졌던 이 고가 자리를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갭 구간에서 상승 부위의 갭 구간 매매를 하다가 조금 위쪽에서 쫓아붙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주려고 했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뺐죠. 그래서 확 빼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본전가에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본전가 한옥가인가 두옥가 위에서 매도를 해서 요것도 이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라파스라는 종목은 제가 3, 4등주 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은 3, 4등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 종목을 매매 대응을 했다가 이 종목은 손절이 좀 나갔어요. 자, 여기 어제 상한가 자리를 한 차례 저항받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제 만들어졌던 이 고가 자리를 이탈을 하고 돌파봉의 시가를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해서 이 종목은 손실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라파스는 이렇게 해서 손절이 좀 나간 종목입니다. 자, 투비소프트도 같은 이슈로 움직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매매 대응을 좀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좀 털렸어요. 자, 이 종목은 정거장 매매 대응을 좀 했습니다. 오전에 일찍 바로 상한가를 쳤고요.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구간 만들고 요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래 실림 요 돌파봉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요 음봉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치지를 못하고 아래쪽으로 한 차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크게 흔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반등 줄 때 약수익권에서 제가 매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오후에도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홀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수익에서 아마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뭐 수익권에서 매도를 해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된 종목이고요. 자, 덕성은 제가 오전에 매매를 하다가 좀 놓쳤죠.
자, 덕성도 돌파 매매를 보고 이 자리에서 대응을 했는데 제 매수가를 한호가인가요? 아니면 스쳤나요? 그리고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자, 이 구간이 3%가 넘는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4.6%까지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거는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흔드는 구간에서 일부 물량 좀 줄여서 살짝 좀 매수를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빠르게 상승을 못하고 자꾸 흔드는 모습이 나와서 요것도 약수익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 종목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물론 이 종목도 오장에 좀 크게 흔들었죠. 이렇게 흔드는 구간을 견딜 수는 없기 때문에 홀딩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종목도 아마 약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좀 매매를 마쳤고요. 오늘 매매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 자, 이렇게 매매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신바이오하고 에비프로는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제일바이오는 거의 본전가 조금 위에서 매도를 했고요. 라파스는 손절이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비소프트, 덕성 두 종목 다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흔드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마 약수익으로 마감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우리바이오는 어제 끌고 왔던 종목인데 오늘 갭이 많이 안 떠서 바로 시초가에 수익을 잘 챙기고 마감이 됐고요. 소록수도 투매로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 별로 물량을 많이 들어가질 않아서 수익금이 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은 화이자 관련한 이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했고요. 강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X 생명과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점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자,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상한가에 바로 굳혔는데 이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오후장에 흔들리니까 2등주, 3등주, 4등주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어쨌든 다시 상한가에 굳히고 강하게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또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매매 대응을 하는 기준이 아니고 다른 2등주, 3등주들로 대응을 한다면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CD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화이자 관련해서 이 냉매 밸브 관련한 세계 1위 점유율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이 급하게 좀 갭을 띄워가면서 막판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긴 했지만 움직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차등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2군격이죠. 그래서 일봉상의 차트 모양은 나쁘지 않지만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되 거래 대금 측면도 약하고 또 분봉상의 움직임도 썩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비소프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콜드체인 유통 관련한 이 이슈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갈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흔들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지만 털렸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고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죠. 자,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SCD와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보되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안전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또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세종시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입니다. 자, 세종시 관련한 종목으로 프롬파스트가 과거에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요.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인데 신신제약이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에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정거장 매매 대응을 했다면은 이런 곳에서 수익이 났겠죠. 자, 이런 자리가 아주 매매하기 좋은 자리였는데 저는 이 종목을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오늘 화이자 관련한 종목들로만 매매 대응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대응을 했다면 좋은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상한가 봉이고
거래 대금도 1000억이 넘게 터지면서 한 1500억이 넘게 터졌네요. 자, 요런 앞에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를 깔끔하게 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매물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라테크도 상한가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같은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얘는 횡보하던 구간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돌파봉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이 종목도 한 1800억이 터지면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일봉상의 차트 모습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꼬리 매물대까지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자, 월봉상으로는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매물 부담이 살짝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분봉상의 움직임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시 관련한 종목은 신신제약과 유라테크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징주는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대단한 시장이고요. 여기서는 뭐 곧 시장을 추세를 이탈시키고 저점을 이탈시키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강하게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산업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 주도주의 변화가 조금은 느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 언택트가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 대형 우량주 쪽이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증권주와 은행주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주도주로 치고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는 전고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전고점 라인이 대략 한 2,5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2,500포인트를 찍고 조정의 순서를 밟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언택트로 강하게 상승을 주도했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언택트 관련한 대장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이 고점을 잇는 하락 추세선에 대한 부담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1선을 돌리는 과정을 만들고 있는 양호한 조정이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약간 횡보를 하는 느낌의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조금 빠지더라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언제라도 코스피 시장이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어느덧 하락의 분위기보다는 이제 상승 쪽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종목들의 움직임 또한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줘서 말씀드렸던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시장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증권주와 은행주의 조정 부분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또 그런 산업 섹터의 종목군들의 대장주를 찾아서 매매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공략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8천억이 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대형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 또한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순환매의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에서의 대형 우량주 쪽
이런 종목군들, 이런 산업 섹터의 대장주급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코스피 대형 우량주 또한 좋은 자리와 또 강한 종목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매매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